미국의 뉴스 전문 매체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산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위례 상월서원의 동안거 천막 결사를 이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결사 회향 일주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상월서원을 방문했습니다. 천태종이 대국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본사인 개성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맞아 남북 합동 봉축 법요식과 의천 스님 열반 달해제 재개 등 남북 문화교류 사업에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제가불자 교육을 이끌어온 불교인재원이 경불자들의 공부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구경과 지장경, 승만경 등을 공부하는 제13차 대강좌를 마련하고 매달 한 차례씩 원래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불교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사찰은 고단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상의 힐링 명소로 여겨지는데요. 미국의 뉴스 전문 매체 CNN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막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누워있는 불상 와불로 잘 알려진 전남 화순 운주사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 풍경 달다의 소재가 된 곳으로 알려지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소양호를 건넌 뒤 숲길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춘천 청평사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선사합니다. 울진 부령계곡에 자리 잡은 부령사에 가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수직 바위에 기댄 전남 구례의 사성암, 남해안이 내려다보이는 여수 향일암과 남해 금산 보리암은 기도 도량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풍광과 경관이 빼어난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보도 전문 매체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들입니다. CNN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 여행 섹션을 통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CNN은 한국에 900여 곳의 전통 사찰이 있는데 상당수가 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풍수 지리적인 측면이 고려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차분해지는 동시에 힘이 나는 경험이라며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33단계에 비유해 33곳의 사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3곳의 사찰에는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과 함께 부산 금정산 범어사와 충북 속리산 법주사 등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깊은 곳도 포함됐습니다. CNN의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들이 외국인에게 이국적인 절경과 힐링의 시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산사만의 매력에 주목하면서 이 같은 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불교계와 여행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관광은 대도시에 국한된 모습을 보였는데 한국의 시골이나 자연 같은 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골을 여행한다는 게 자연과 힐링을 의미한다면 사찰은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경험, 독특하게 한국을 경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겠나. 불교의 전통 수행 공간이자 힐링과 치유의 명소로 자리 잡은 전통 사찰에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불교계와 여행업계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산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을 위한 긴급 모금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긴급 모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호복 세트와 같은 물품도 추가로 지원해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는 교내에 코로나19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방역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을 다음 달 16일로 원래보다 2주 연장한 데 이어 식당 부분 운영과 야간 건물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일정을 7월 말로 잠정 연기했습니다. 포교원은 오는 22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25회 일반 포교사, 국제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7월 말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교원은 대중이 모이는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조계종을 비롯해 정부와 각급 기관마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변경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새롭게 변경 가능하며 고시 시행 연기 공고와 응시자 개별 문자를 통해 통지됐습니다. 한편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가업체와 관람객 안전 등 국민 건강을 고려해 3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국제불교박람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동안거 천막 결사를 이끈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결사 회향 일주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상월선언을 방문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선언에서 함께 정진한 결제대중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수없이 했다며 석 달 동안의 치열했던 고행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사상 초유의 동안거 천막 수행 결사를 마친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안거 회향 일주일 만에 첫 외부 일정입니다. 해체된 선언과 무문관 구조물이 설치됐던 현장을 바라보는 자승스님의 얼굴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요 자리구나, 요 자리. 예, 여기입니다. 저기에서 지금 부처님 계시니까 요 자리 정도, 요쯤 되네. 선언바 외호 대중의 뜨거웠던 응원은 겨울철 매서운 추위 속에 고행 정진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날이 추니까 정진하고 매일 행선을 많이 하는데 15,000보씩 걷고 있는데 힘내세요 그러면 3만 보 걸으라는 뜻인가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의 동안거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때 들이닥쳤습니다. 추위 대신 폭우가 찾아왔는데 실제로 지난 1월 6일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풍찬 노숙의 비닐 천막 결사를 이끈 자승스님은 자신보다 정진을 함께했던 결제 대중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게 터지면 이게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길게 돼서 이 안쪽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터져도 나 있는 쪽을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다른 사람들 다치면 내가 책임이 커가지고 이게 터져도 나 있는 쪽을 쳐라.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런 기도까지 했어. 얼마나 비가 무섭게 오든지. 자승스님은 상월선언 무문관에서 동안거 수행을 펼친 결제 대중과 외호 대중에게 거듭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3대 8난 관제 구설을 다 재웠어. 한봉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여했습니다. 자승스님은 상월선언의 동안거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 BBS 불교방송에도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BBS가 이번에 순발력이 있었어. 변혁을 보여줬어. 자승스님의 상월선언 방문엔 선원장 무연스님을 비롯해 지객 호산스님, 지전 재연스님, 다각 인산스님 등 무문관 대중스님과 상월선언 주지 원명스님, 총도감 해일스님, 노전 환풍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치열했던 천막 결사를 마치고 다시 허허벌판으로 변한 상월선언을 둘러본 자승스님은 선언 위쪽에 모셔진 미륵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춰 절을 올리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 전법단장 가섭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인 단장에 포교부장 정인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전법단장에는 중앙보훈병원 지도법사 선주 스님을 위촉했습니다. 포교원장 지용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법단 구성원들이 신행혁신과 전법의 사명으로 현장 포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교원은 이어 전법단장 주재로 전법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올해 포교원의 주요 사업과 주요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부산시 불교복지협의회 회장이자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이 하루 30분만 이탈된 마음에서 본래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진을 하면 삶이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여 스님은 기해년 동안거 회향을 맞아 늘 깨어서 자신을 보라를 주제로 불자들과 함께 특별법회를 열었습니다. 아까 순수하고 소박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 자리 그대로 행복이었는데 언제부터 욕심이 생기고 비교하는 게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금정총림 범어사 주제를 역임한 정의여 스님은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이자 부산 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 등 부산 포교의 중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7순이 넘은 나이에 문경 봉암사와 설악산 백담사, 오대산 상원사 등에서 유관거를 성만했습니다. 천태종 개창조인 고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출가 본사인 개성 영통사가 남북 불교계 합동으로 복원된 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는데요. 천태종이 영통사 복원 15주년을 맞아 남북 합동 봉축 법요식과 의천 스님 열반달해제 재개 등 남북 문화교류 사업에 물꼬를 트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전경은 기자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개창조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고려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11살 때 개성 영통사에서 출가한 뒤 중국 송나라 유학을 마치고 천태종을 개창했습니다. 천태종은 16세기 조선시대에 화재로 폐사된 영통사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복원 불사를 시작해 2005년 10월 복원을 이뤄냈습니다. 천태종은 이후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영통사와 구인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달해제를 공동으로 봉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 2016년부터는 구인사에서만 달해제를 엄수하고 있습니다. 개성 영통사가 복원된 지 15주년을 맞아 천태종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달해제 등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대각국사 의천 스님 달해제를 영통사에서 다시 봉행하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는 남북 합동 봉축 법요식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단절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늘 기회를 보고 어쨌든 대북 관계가 원활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획은 이미 모두 성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그리고 개성 영통사에서 하는 그 의천 대각국사 달해제 같은 경우도 매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천태종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조선불교도 연맹 측에 의천 스님 달해제 봉행과 부처님 오신 날 합동 봉축법회 봉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천태종은 남북 교류 중단 상황에서도 그동안 중국 심양에서 조불련 측과 접촉을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회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개성 영통사 보수와 주변 자연환경 개선, 또 다른 천태종 성지인 개성 국청사지 등 문화재 유적지 발굴조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템플스테이 등 탈북자와 국내 이주민 지원 사업, 탈북 청소년과 고려인 DMZ 탐방 등 통일 기반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하나원 지원을 비롯해서 그 임진각 행사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거에 했던 행사들 그대로 진행을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규모를 살짝 더 키우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대북 관계가 불분명한 만큼 국내에 있는
이탈자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이와 함께 국내 첫 이주민 불교 공동체 연합조직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 불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 사업 등도 진행됩니다.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 저개발 국가들을 돕는 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저희가 대북 관계에 지금 여력이 남는 만큼 이 분야를 재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해외 NGO 활동 어느 곳이라도 재난이 있는 국가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제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종단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한국 불교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가불자 교육을 이끌어온 불교인재원이 불자들의 공부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법구경과 지장경, 승만경, 정예결사문을 공부하는 제13차 대강좌를 마련하고 이번 강좌부터 매월 1회 원래법회를 커리큘럼에 추가해 수강생들의 신심을 북돋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가불자 교육기관 불교인재원의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제13차 대강좌가 오는 17일 저녁 7시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개강합니다. 오는 5월 25일까지 15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강좌는 법구경을 시작으로 지장경과 승만경, 정예결사문으로 이어집니다. 법구경은 조계종 불황연구소장 정훈 스님이, 지장보살의 서원이 담긴 지장경은 부산 대강명사주지 목종 스님이 강의를 합니다. 이어 제갈성불자의 깨달음이 담긴 승만경은 이인자 전 불교성 개발원장이, 보조국사가 저술한 정예결사문은 불교인재원 박희승 이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요새 이제 종단적으로도 그렇고 결사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사의 모델은 고려시대 보조스님의 정예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예결사문을 보조스님 저술한 게 있는데요. 이걸 같이 공부하면서 정예결사를 왜 하게 되는지 그 취지를 좀 서로 공유해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불교인재원은 올해 13차 강좌부터 매월 1회 수행과 신심을 증진시키는 원래법회를 강좌에 추가했습니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다며 경전공부로 마음을 밝히며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발언했습니다. 느닷없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조금 전 국민들이 좀 그런 소침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불자들이 앞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 안 하겠나 이래 보고요. 또 저희들이 강좌는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경전 강좌만 하다 보니까 조금 못해서 좋은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해서 이제 신행심을 좀 돋구는 그런 이제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간이 어지러운 요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 경전 공부가 불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청주 월명사주지 직연 스님이 자비의 쌀 400kg을 기탁했습니다. 직연 스님은 청주 월명사에서 기탁식을 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kg 들이쌀 40포를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종교도 행복하기 위해서 믿거든요. 그죠? 그래서 작지만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먼저입니다. 뭐 종교를 믿어라 이런 것 있기 이전에 그냥 받으신 분이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연 스님이 기탁한 쌀은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탑사와 복성산업개발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아파트 건축 부지에서 기장군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3,000kg을 전달했습니다. 영산 배제를 모시고 또 이쪽 지역 정관, 기장의 불우이한 이웃과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00kg의 백미를 전달식을 하는 행사입니다.
앞서 마이산탑사와 복성산업개발은 지난달 기장군청을 방문해 백미 7,000kg을 전달했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단체이자 불교 청년 조직 대우불교청년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정진과 자비 실천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고 청년 불교운동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청년회의 만해평화센터 건립도 발언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살 청년불자는 어느덧 한갑을 맞았습니다. 창립 당시 지역 불교계의 분위기를 지나며 쉼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4월 첫 8일 날 절에 가면 왜 젊은 사람들이 총각들이 절에 오느냐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역에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보자. 그렇게 해서 마음 맞는 한 20여 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불교 청년회라는 그 이름을 걸고 지난 1981년 창립 이후 대우불교 청년회는 매년 기념법회를 큰 스님 초청 법문으로 지역 사회에 해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정됐던 외부 행사를 취소하고 자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희망도 있고 내년에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 큰 기회도 있으므로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그마한 준비의 시간으로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불교 청년회는 지난 39년간 청년불자로서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자 달려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 금강경 독송회, 명상법회 등을 통해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비실천의 일환으로 매주 1일 무료급식소 운영, 매월 장학금 수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정법 수호와 청년의 발전에 헌신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올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청년회의 만해평화센터 건립 발언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우불교 청년회가 39주년 창립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이러한 39주년의 그 역사들을 같이 이어왔던 것들은 대한불교 청년회라고는 전체 조직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부침이 있었어도 그 꾸준하게 그 명맥과 그 명성들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그 지역에서의 이런 그 선배님들의 노력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청해 듣고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불자를 지향하는 대우불교 청년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지원 사업 등 올해 주요 추진 사업들을 확정하고 국경을 넘는 자비 실천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이사회를 열고 캄보디아 아동센터와 로터스 희망미용센터 등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역개발과 교육사업 등을 올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청과 협력해 오는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포이펫 지역에서 한글 학당과 한국문화센터를 개소하고 미얀마 사회적 기업 운영, 식수 환경 개선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라오스의 초등학교 교사 역량 강화와 도서관 건립 등 신규 사업을 위한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국내에 정착한 제한 준머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설립 15주년 백서 발간과 다큐 제작을 통해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의미와 가제를 깊이 있게 조명할 계획입니다. 생애 마지막을 맞은 이들을 위해 연불봉사를 펼치는 불자자원 봉사단체인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이 연불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은 봉사단의 법주이자 밴드 운영을 담당하는 홍성호 진간거사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례 연불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무량봉사단은 장례 연불은 물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한 기도 연불까지 도움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무량봉사단은 특히
BBS 후원 조직 만공회의 활성화에 발맞춰 만공회 공덕주들을 상대로 하는 연불 봉사와 서비스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섬세한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국의 전통 규방공예 작품들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선보였습니다. 최근 상파울루 시내 브라질 한국문화원 문화마당에서는 아름다운 규방공예전, 조각보의 한국의 얼과 미를 수놓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고려 전기 불상인 거산리 마애약사 열애자상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59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산리 마애약사 열애자상은 거류산 북쪽 해발 350m 지점에 있는 약 5m 크기 바위 서쪽 평평한 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된 영월 창녕사터 500난 특별도록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함께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록은 표정이 다양한 500나안을 촬영한 사진 200여 장과 글을 배치해 사진집처럼 꾸몄습니다. 서울 동국대학교가 교내에 코로나19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천태종립 논산금강대학교는 학위 수여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다음 달 개강일을 2주 뒤로 미루는 등 코로나19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이 같은 노력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월 1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